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만 명 넘는 인구가 밀집한 진주 혁신도시의 자전거 도로가 엇박자 인프라 구축으로 반쪽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와 창원시장이 서울에서 국회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자리는 잇따라 무산됐습니다. 지난달 창원의 한 식당 여주인이 남자 손님에게 살해된 가운데 이 사건의 스토킹 범죄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국립묘지가 아닌 국군묘지에 안장된 이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라는 진주시는 2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와 관련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여 명의 인구가 밀집한 혁신도시 쪽 사정은 어떨까요? 서윤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영천강을 가로지르는 나래교 아래 산책로입니다. 한 시민이 자전거를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릅니다. 나래교와 산책로에 연결로가 없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런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잇는 문상교와 애나교도 연결로가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도로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계단으로 올라와야 돼가지고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별로 없죠. 그리고 애기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강 건너편은 어떤지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다리인데 이쪽엔 모두 연결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립 도로가 없으니까 이용하려면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이거는 걸어가는 편이고 저쪽은 이제 지립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저는 좋고요. 영천강을 끼고 양쪽으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돼 있지만 자전거 이용 환경은 전혀 딴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조성 당시 영천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LH가, 동쪽은 경남개발공사가 강변길을 조성했는데 정작 강을 건너는 다리와의 연결로는 한쪽에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관 간 엇박자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도시 자전거 도로가 반쪽으로 전락한 겁니다. 혁신도시 인구는 2만 4천여 명. 자전거 이용자도 크게 늘어나면서 이 같은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의 개선책 마련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입니다. 경사도나 여유 공간 폭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애나교로 한번 연결로를 만들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 총 연장 200km가 넘는 도로망을 자랑하는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제 자전거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주시의 보다 섬세한 대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협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여당 소속 단체장들과 야당 국회의원들 간 간담회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창원 특례시 승격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 창원시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국회의원 5명이 허성무 창원시장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창원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창원시는 국회의원들이 일정상 이유 등으로 불참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일부에선 국회의원 5명 모두 미래통합당으로 민주당 소속인 허 시장과 당적이 달라 불편한 관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그래서 아마 본회의가 열릴 때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합시다. 급한 거는 지금 실국장이랑 통해서 먼저 상의하고. 재판 일정으로 상경한 김경수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3명과 조창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16개 의석 중 12석인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간담회는 일정 조율 과정에서 무산된 데다 민주당 간담회 일정도 미리 공개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통합당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관계자는 여야 대치 상황 속 통합당 의원들과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았다며 민주당 간담회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건 내부의 업무 착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역 경기 회복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곱지 않은 시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10에서 80mm, 그 밖에 경남 내륙 지역이 10에서 5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새벽 사이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다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서 낮 기온이 2에서 6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창원 20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창원 26도, 양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진주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6도, 합천 26도, 거창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안개가 낀 해역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은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달 창원의 한 식당 여주인이 남자 손님에게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당초 이 사건은 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은 우발적인 범죄로 알려져 있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이 남성이 수년간 여주인을 스토킹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4일 창원의 한 식당 여주인이 남자 손님에게 살해됐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피의자인 43살 A씨가 60대 여주인의 식당 응대에 불만을 품은 우발적 범행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진 여주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의자가 여주인을 수년 동안 스토킹한 증거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전 석 달 동안 피의자 A씨는 100통에 가까운 전화를 여주인에게 걸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누나가 정말 좋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도 지속적인 스토킹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의 스토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니 2, 3년 정도지 10년 아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피해자 가족이.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성적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가 낳은 사건이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게에 와서 괴롭히고 다른 손님한테 친절한데 왜 자기한테는 친절하지 않냐,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보내고 괴롭힌 그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스토킹 범죄고. 한편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8,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서울이나 대전 현충원 같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국립묘지가 아니라 국군묘지에 안장된 이들의 사연을 서창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 88살의 신현권 할아버지. 지난 1953년 2살 터울의 친형이 입대한 지 2달 만에 강원 철원 금화지구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신할아버지 가족에게 돌아온 형의 흔적은 손톱과 머리카락 한 가닥뿐. 유골조차 찾을 수 없었던 신할아버지의 형은 국립묘지가 아닌 거제에 있는 한 국군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리운 마음에서 멀리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자기 곁에 두겠다고 그래서 아마 이쪽에다 모신 것 같아요. 올해 90살의 김두은 할아버지도
국군묘지에 안장돼 있는 외사촌 형을 한 달에 2번씩 찾고 있습니다. 형이 결혼도 못한 채 전장에 나갔다 보니 형의 묘지를 돌볼 가족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김 할아버지 자신도 한국전쟁에 참전해 겨우 목숨을 건진 터라 남일 같지 않습니다. 사촌, 육촌 이런 분들이 같이 살다가 또 이제 생활으로 내가 버리먹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여기 찾아오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점이 정말 아쉽고. 이렇게 한 번씩 가족이나 친척이 참전 용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모두 44명의 참전 용사가 잠들어 있는 사천에 있는 또 다른 국군묘지. 이곳에는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참전 용사만 70%에 이릅니다. 나머지 참전 용사의 가족도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위로라도 해드리고 가끔씩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지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전이나 서울 등 멀리 떨어진 국립묘지 대신 고향의 국군묘지에 안장된 참전 용사들. 그들의 희생 정신을 어루만져줄 후손들의 손길이 뜸해지고 있는 지금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삼동면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준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남해군 삼동면 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정책 간담회가 오늘 오후 3시 하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됩니다. 2020년 산청군 체육회 이사회와 임시총회가 오늘 오전 11시 산청군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영랑 온희정의 국악과 트로트 크로스오버 공연이 오늘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회의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방문 판매업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방문 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영업 신고센터는 미등록 방문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벌금과 집합 금지 명령 등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방문 판매업을 비롯한 물류센터, 뷔페식당, 대형 학원 등 4개 업종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어제 저녁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주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어오던 발열 체크 비상근무를 122일 만에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그러나 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시내버스는 방역을 계속하고 해외 입국자 수송을 위한 마산역 편의버스 운행과 배려 검사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에 항공정비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사천시와 지역의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천시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인천시 지역구의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천의 항공정비업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와 시의회, 카이, 항공정비업계인 캠즈 관계자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5곳에서 치러진 한국남동발전 신입사원 필기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남동발전이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남동발전 측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소요 시간이 고사장마다 달랐고 이로 인해 시작부터 다르게 운영하는 등 혼선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 관리감독의 문제도 사실로 확인돼 필기를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시험은 필기시험 응시자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르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통영에서 펼쳐진 제38회 경상남도 연극제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경남 11개 극단이 참여한 이번 경남 연극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객석 거리 두기 등을 지키며 매일 저녁 경연 형식으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연극제에선 진주극단 현장의 길 위에서가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됐으며 극단 현장은 경남을 대표해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하게 됩니다. 진주성 북장대 해체 보수공사 과정에서 1864년 고종 때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량문이 발견됐습니다. 상량문은 고종 1년인 1864년 경상우병사 이교준의 글로 진주시는 이를 근거로 북장대의 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상량문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을 적어둔 문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53개 지역구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을 마친 가운데 경남에서는 6개 지역구에서 복수로 응모했습니다. 창원 의창과 진주 갑을 거제 지역구에서는 2명씩 신청했고 창원 성산과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는 3명씩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지역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도정정책 제안 창구로 도의원들 사이에서 5분 자유 발언이 인기를 얻자 균등한 발언권 보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하반기부터 발언 횟수가 적은 의원이 신청하면 발언권을 우선 부여해 기회를 고루 주기로 했습니다.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전반기 2년간 모두 35번의 본회의에서 245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참가했는데 이는 제10대 전반기 2년과 비교하면 6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합천군이 가야시대 조성된 삼가 고분군에서 삼가 지역의 독특한 무덤 구조인 다곽식 고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삼가 고분군은 크고 작은 봉토분 300여 기가 밀집 분포하는데 최근 추가 발굴 조사에서 한 봉토분의 1층과 2층 구조로 여러 개 무덤을 조성하는 독특한 방식의 무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산청군이 지역 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여름 휴가철 돼지고기 특수에 맞춰 산청 흑돼지와 생초 친환경 미나리를 결합한 기획 상품을 판매합니다. 기획 상품은 다음 달 초 산청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산인청 쇼핑몰을 시작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덕산점과 산청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작고한 고 정찬희 전 경남 오페라 단장이 경남 125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고 정 단장의 유가족은 정 단장이 평소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줄곧 기부 의사를 밝혀왔다며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경남의 친환경 농산물이 서울시 86만 명 학생 가정에 공급됩니다. 경상남도는 서울시가 초중고 학생 86만 명에게 식재료를 지원하는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에 참여해 쌀과 감자, 양파 등 800톤 물량을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급합니다. 경상남도가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 2호를 김해에 추진하기로 하고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중흥건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소유 노후주택에 대해 지자체가 리모델링을 지원해주고 지원받은 집주인은 6년간 청년들에게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